만약 형제들이 돈을 모아 부모님 통장에서 요양비가 나갔다면 자녀 중 누구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1년 동안 부모님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본인 부담금을 꼬박꼬박 내시면서 이거 세금 혜택 좀 받을 수 없을까 고민하셨던 보호자분들 정말 많으시죠? 장기 요양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내시는 분이라면 현금 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도 받고 의료비 세액 공제도 별도로 챙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돈 몇만 원이라도 소중한 우리 돈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 오늘 알뜰하게 챙기는 방법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현금 영수증은 우리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발행하는 건데요. 이 소득공제란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쓴 만큼 소득 중의 일정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홈택스에 본인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미식별 처리로 분류돼서 연말 정산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핸드폰 번호를 바꿨다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변경해 주지 않으니 꼭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이 제대로 되었다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 보호, 요양원, 요양병원 등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시는 곳에 납부 후에 본인 부담금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비는 소득 공제로 받고 의료비 세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항목이 바로 인적 공제인데요.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한 명당 1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별로 요건이 된다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를 받지 않는 자녀가 부모님의 요양 본인 부담금을 지출했다면 인적 공제와 별도로 의료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본인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쓴 의료비에 대해 15%의 공제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씨가 연봉이 4천만 원인데 의료비로 150만 원을 지출했다면 120만 원을 넘는 초과분, 즉 30만 원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말이 됩니다. 30만 원의 15%는 4만 5천 원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3천만 원 연봉인 B씨가 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이 본인 부담금이 1년에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의 3%는 90만 원, 100만 원에서 90만 원을 빼면 공제 금액은 10만 원이고 여기서 15%를 감면하니까 15,000원의 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도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의 한도로 공제하지만 65세 이상의 대상자에게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의료비 항목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뜨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아래 두 가지 정보를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센터에서 전산 입력을 빠뜨렸을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1월 초에 홈택스에 의료비 내역을 센터에서 전산으로 입력하라고 우편 안내가 옵니다. 보통 1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되는데 어르신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납일자, 금액을 모두 입력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인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비, 임의용 등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수급자 개인정보의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료 제출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방문 요양센터나 주간보호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입력하지만 혹시라도 누락되었다면 연말정산하는 시즌에 센터장님에게 장기요양비 납부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서 간소화 자료와 함께 근무처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양가족 등록 때문입니다. 센터에서 전산으로 의료비 내역을 사전에 등록했다면
해당 어르신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의료비 내역이 뜰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인적공제 기억나시나요? 부모님이 나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내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때 피부양자의 인적공제 대상자의 내용도 따라오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만, 다른 자녀 밑으로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내가 실제 돈을 납부했더라도 부모님을 등록한 형제에게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넘어갑니다. 홈택스로 제출한 자료가 어르신의 동의를 구한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거죠. 보통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을 때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란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넘어갔는데 어떻게 하나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세법상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자녀가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출한 자녀가 세액공제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신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등록한 자녀분에게는 연말정산 자료 제출할 때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은 제외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센터에서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을 받으셔서 본인 연말정산 할 때 근무처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형제들이 돈을 모아 부모님 통장에서 요양비가 나갔다면 자녀 중 누구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부모님 방문 요양 본인 부담금은 형제들끼리 모아서 돈을 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을 분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본인 부담금을 지출해야 하니 미리 상의하시면 좋겠죠.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의료비 세액공제 받는다는 내용은 모두 알고 계시는데요.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살짝 못 넘겨서 공제를 아예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렌즈를 활용하면 1인당 50만원 한도까지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안경점에서 카드를 긁으면 자동으로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력 교정용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안경점에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용 증빙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손보험금은 제외됩니다. 누구나 실손보험 하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비나 요양비를 냈어도 실손보험에서 그 혜택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치료 목적의 의료비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건강보조식품도 의료비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단 치료 목적이라는 병원의 증빙이 있다면 이 부분은 가능하니까 서류를 미리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즉 세금 매기는 기준금액을 줄이고 의료비 세액공제로 내일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본인 부담금은 연말정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모든 센터가 다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 이 내용을 직접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한 번 더 봐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이 영상을 우리 센터장님들께 공유하셔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과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는 지나갔지만 2026년도는 의료비 공제 잘 점검하셔서 이번 연도 혜택 놓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은 생각보다 많은 공을 들여서 만듭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